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1차원, 심화 파트를 해드릴 텐데, 이 그대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잘 보세요. 등가 속도가 아니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시그마 F라는 거는, MA, 이게 벡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냐면, 질량이 달라지는 경우. 이 질량 자체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질량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해놨는데 대표적인 게 로켓이 있고요. 로켓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추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줄이 밀도가 일정한 줄이 이렇게 줄에 낙하가 있어요. 줄이 테이블에서 걸쳐져 가지고 줄이 낙하하는 경우. 얘는 로켓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연료를 버려요.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이제 버리고 얘가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로켓의 질량은 점점 줄고요. 얘는 줄이 낙하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중력이 작용하는 영역 있죠? 이 방향으로 끄집는 전체 줄의 질량은 바뀌진 않지만 그래서 케이스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얘는 관심의 운동 방식 파트에서 여기가 요 파트 여기가 좀 달라져 버려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가 오른쪽 파트를 했어요. 오른쪽 여기 질량 1번이고요. 2번은 여기에요. 힘이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가 질량은 일정하는데 가속도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래서 얘를 질량을 상수로 잡고 나눠버리면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n분의 f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얘를 이제 푸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로켓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얘의 힘에 달라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찰력이 속력에 대해서 함수로 달라지면 우리가 속력에 대해서 임의 시간에 얘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경우도 있어요. 마찰력의 크기만 쓰면 이렇게 되고요. 뭐 당연히 운동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겠죠. 벡터로 쓰면 C의 V의 제곱. 그러니까 속력이 1차냐, 뭐 2차냐 이런 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 때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뒤에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할 거고요. 얘는 오프닝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알죠? 하나 예를 가지고 총알을 쏘는 걸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아야지 잘 헤매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잘 보세요. 좀 지우고 얘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켓은 바로 다음 파트에서 할 거고요. 다음 장에서. 네, 요거를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조금 해드릴 테니까 아주 심플한 상황을 좀 보자고요. 아셨죠? 우리 결국은 역학을 푼다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를 하는 거냐면 자, 가속도가 주어져요. 그러면 속도가 있고 변이가 있고 얘가 어떤 임의 시간이 정보가 주어지는데 잘 보시면 얘는 어디서 찾냐? 얘는 운동 방향식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관계식들이 있죠. 얘는 V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얘는 dt분의 ds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가속도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t분의 dv로 쓸 수도 있고요. 얘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 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방식을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네, 운동 방식을 찾는 게 목적이고요. 얘는 초기 조건을 줘요. 초기 조건. 자, 여기까지는 운동 방식을 찾는 거. 그리고 이 중에 초기 조건을 뭘로 주냐? 예를 들어서 초기 조건을 속력에 관한 처음이고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을 줬어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변이냐 시간이냐가 나와요. 아셨죠? 변이냐 시간이냐.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 얘는 결과. 초기 조건 결과 변수가 물어봐요. 얘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물어보겠죠. 얘는 위치냐 시간이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운동 방식으로 초기 조건이 뭐 속력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이미 시간으로 변수가 나오는 경우 있고 속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동거리가 그러니까 위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조건과 결과 변수를 제외를 하면은 한 변수가 사라지죠. 만약에 얘가 초기 값이고요. 초기 변수로 주어졌고 초기 조건이 주어지겠죠. 한번 얘를 물어봤어요. 시간의 관계식이 빠져야 되겠죠. 얘를 운동 방식에서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이그젠플이 어떻게 되냐면 무중력이를 할게요. 아주 심플한 상황. 뒤에도 비슷한 거 좀 나오는 거니까. 네. 자, 무중력사에서 질량 m인 총알이 있어요. 얘는 질량 m이고요. 처음에 V0로 쌌는데 마찰력을 항상 힘 표시하세요. 마찰력을 어떻게 받냐? 아주 쉬운. 얘는 크기가 KV의 마찰력을 받는데요. 무중력 상태예요. 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1차원 상에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얘는. 자, 그러면 뭐를 구하라고 했냐? 처음에 잘 보세요. 자, 초기 속력 V0로 발사를 했는데 얘가 이무의 V가 됐대요. 조건을 줬죠? 속력에 관한 조건을 줬고, 그러면 결과를 뭘 구하라 그랬냐? 시간을 구하라 그랬고, 이때까지 이동거리. 1차원 상에 있으니까 이동거리랑 뭐 백하지만 않은 다음에 백할 수가 없죠? 얘는? 추진력 다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거리랑 얘는 변이, 위치값이 일치를 하죠?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거. 자, 얘가 결과예요. 결과. 첫 번째 결과 한 개, 두 번째 두 개 물어봤죠? 결과. 그래서 얘를 1번으로 풀어드릴 거고 얘를 2번으로 풀어드릴 건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보자고요. 이게 조건이에요. 속력 조건. 그리고 얘를 처음에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운동방식이라고요. 운동방식은 벡터식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자, MA 쓸게요. MA는 벡터로 쓰셔도 되고 이로 쓰셔도 되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크기로 쓰면 큰일 나요. 이거 같은 경우 마찰력은 운동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F. 벡터로 쓸 거면 이렇게 쓰는 게 낫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넣으면 이게는 운동 방향이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V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볼게요. 이거 나눌게요. 이게 운동 방식이에요. MA는 힘이 얘밖에 없잖아요. 끌어주는 힘 없기 때문에 마찰력밖에 없어요. 운동 방향의 반대. 얘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항상 마찰력은 뒷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얘를 이제 나눌게요. A라는 거는 마이너스 n분의 KV가 되는데 잘 보시면 A란 얘는 DT분의 DV죠. 마이너스 n분의 KV가 되는데 자, 조건이 V 속도 변수예요. 속도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결과가 시간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식에 얘가 없어야 돼요.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잘 보세요. 속도 있죠? 속도 변수 있죠? 시간 변수 있죠? 얘 상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해보세요. V를 나누고요. V분의 dV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dt가 되죠. 양변에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인테그럴 V가 V0부터 2무의 V까지 V분의 dV는 t가는 0부터 그거니까 n분의 k에다가 크게 의미는 없죠. dt니까 얘는 마이너스 n분의 kt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로그로 빠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ln에 일반적으로 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빼기로 얘는 뭐 쉽죠. 초기값이 그거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없으니까 속도가. 그런데 나중에 조심하셔야 하는 게 로그는 항상 할 때 조심하세요. 이거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해요. 마이너스 n분의 kt가 돼요. 그래서 얘는 쉽죠? 얘를 먼저 쓰면은 자 ln에 V0분의 V가 되죠. 네, 뭐 둘 다 양수니까 이렇게 절대값 없앨게요. 그래서 따라서 자 V라는 거는 우리는 자 V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n분의 kt를 갖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t 0 넘으면 V0가 나와야 돼요. 아셨죠?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마찰내기 작용을 하면은 네 이렇게 가져요.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V를 구하라는 게 아니죠. 네, T를 구하라 그랬죠. T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따라서 T는 K분의 M에다가 이거 이렇게 넘기고 마이너스는 뒤집어 버리면 되죠. ln의 V분의 V0. 네, 이게 답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거 구해드릴게요. 두 번째 뭘 물어봤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거를 구할 때 결과를 잘 보세요. 얘를 구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적분을 해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럼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조건이 V0에서 V로 가는 속도 조건이 있고요. 뭘 구하라 그러냐면 결과인 얘가 결과예요. 우리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운동만식을 보면 얘를 볼게요. 얘가 운동만식이 m으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a를 잘 보면 얘는 dt분의 dv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v가 있는데 얘는 잘 보세요. 조건에 변수가 있죠. 근데 얘가 없고 t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에다가 ds분의 ds를 곱하세요. 얘를.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럼 t가 날아가요. 잘 보세요. 자, dt분의 dv에다가 ds분의 ds를 곱하고 얘를 여기다 곱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변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오른쪽에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n분의 kv가 되는데 잘 보세요. 얘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ds분의 dv에다가 dt분의 ds가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v가 되고요. 근데 얘가 뭐가 되느냐면 저기 보이시죠? v가 되죠. 그래서 v에다가 ds dv는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v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요. 날릴 수가 있죠. 그러면 자 dv라는 거는 마이너스 n분의 kds가 돼요. 그렇죠? 양변에 인테그럴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서부터 어디까지죠? v0에서 v까지죠. 그래서 v 마이너스 v0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0부터 s까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s가 돼요. 아셨죠? 그럼 끝났죠? 네.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얘는 넘기면 되죠. 따라서 s라는 거는 마이너스 k분의 m에다가 v 마이너스 v0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은 k분의 m에다가 v0 마이너스 v가 되겠죠. 이게 네. 이게 훨씬 쉬워요. 잘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얘를 구해서 또 한 번 s를 구한다고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s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1번을 통해서 2를 통해서 2를 구하는 거예요. 자, s라는 거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에다가 뭐냐면 v에 dt가 되죠. 그리고 자, 0부터 t에다가 얘는 v0고 구했죠, v를. 여기 있죠. 요거 이걸 넣을 거예요. 익스포넨셜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t에다가 dt가 되죠. 그렇죠? 얘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면 v0 상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k분의 m v0에다가 얘 인테그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t에다가 0부터 t까지 되겠죠. 그렇죠? 근데 t를 우리가 뭘 넣어야 되면 이걸 넣어야 되죠. 왜? 이거 보시면 돼요. v0에서 v까지 t를 1번에서 구했잖아. 얘가 v 찍을 때 t가 얘예요. 그러면 다시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분의 m v0에다가 v0가 있죠? 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익스포넨셜 넣어보면 얘는 이거 바뀌는 거 아시죠? 이거 날라가고 역수로 ln 익스포넨셜에 ln 뭐 k 꼴은 얘가 k니까 그렇죠? 근데 0부터 이거 t 넣으면 그래서 v0분의 v 마이너스 1 이 꼴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k분의 m에다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음수랑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v0 마이너스 v가 돼요. 어때요? 얘랑 똑같죠? 네,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게. 항상 잘 보세요. 자, 종합을 하면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좀 해드릴 텐데 운동 방식은 구하는 거는 이거는 심화역학에서 기본이에요. 라그랑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운동 방식을 쓰시고요. 조건이 먼저 찾으세요. 조건을 찾고 물어보는 결과가 뭔지 변수. 그래서 운동 방식은 가속도를 알려주는 거고요. 조건과 결과는 V, S, T 중에 두 개를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관계가 없는 변수를 날려버리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식으로. 아셨죠? 네.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얘가 있으면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 s는 마이너스 n분의 k 뭐 v인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v로 안 되고 뭐 다른 걸로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을 조금 한번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 치환하는 거라든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량이 변하는 12페이지의 로켓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볼게요. 자, 로켓이 있는데 처음에 임의의 t 시간에서 m이고 v로 날아가는 로켓이 있어요. 얘는 뭐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중력 상태에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로켓 운동이에요. 로켓 운동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우리가 충격량 관계식 같은 경우는 F의 인테그럴 dt는 얘는 델타 P죠. 얘가. 그렇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서 보면은
di라는 거는 fdt가 되는 거고 얘는 dp가 될 거예요. dp라는 거는 시간이 임의 t'을 뭐라 하냐면 이때를 처음에 이때를 t일 때 하고요. 아주 짧은 t 플러스 dt가 흘렀을 때를 볼게요. 아셨죠? 그때를 어떻게 되냐면 운동량 아주 짧은 시간 dt가 흘렀으니까 얘는 이 차이값은 t 플러스 dt일 때의 운동량 이거 곱하기 아니에요. 이거 함수예요. 운동량 함수. 여기서 p에서 t일 때를 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차이값이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가 로켓이 질량 m이 있고요. v로 날아가고 있는데 얘가 움직여요. 그 로켓. 그리고 v가 뭘로 바뀌었냐면 v 플러스 dv로 속도 변화가 증가가 있다 할게요. 그리고 로켓은 질량이 m 플러스 dm으로 갔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dm은 음수값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켓은 어떻게 날아가냐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 원리로 날아가요. 어떻게? 질량을 연료를 버리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연료가 m이 m'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때가 t이고요. 이때가 t 플러스 dt인 시간인데 dm이라는 거는 d 라지 m 얘에서 얘 빼는 거죠. m'에서 m을 빼는 거예요. 차이값. 그러니까 누가 크죠? 버리기 때문에 얘가 점점 작아져요. 준단 말이에요. 질량이. 그러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이게 델타 값이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잖아요. 매 순간. 그래서 얘는 항상 음수가 나와요. 그 부호를 조금 알아두시고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dm 제가 여기 표시해놨거든요. dm이라는 건 로켓 점점 준다고. 자, 근데 연료를 버려요. 연료. 자,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dm이 이거 얘는 연료라는 건 이게 연료예요. 연료. 연료는 마이너스 dm 되겠죠? 왜? 얘 더하기 얘를 하면은 얘가 나와야 되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그렇죠? 그리고 연료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연료를 분사 속력이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연료가 얘가 U라 할게요. U. 연료의 속도. 아셨죠? 알아두세요. 연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U라는 건 뭐냐면 이거 쓴 다음에 제가 문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잘 보세요. 지금 모든 속력은 누구 좌표계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고정된 사람이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연료를 분사를 하는데 여기서 얘 연료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사를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에서 얘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얘는 연료 얘 여기서 움직이는 애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뒤로 가는지 얘가 앞으로 가는지 모르죠. 얘는. 그거랑 똑같아요. 자, 10m/s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공을 5m/s로 던지는데 밖에서 있는 사람은 얘가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앞으로 가죠. 얘 공이. 그래서 이때 공 여기서 이게 U예요. U. 얘가 이 공 던질 때 이 보는 거.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분사 속력을 정의를 해야 돼요. 분사 속력을. 그러면 보통 분사 속력 같은 경우는 V의 상대 속도가 되거든요. 잘 보세요. 분사 속력은 상대 속도예요. 제가 상대 속도 정의는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꼭 정리를 잘 해주세요. 분사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로켓에서 연료를 발사 속력이에요. 그럼 누가 기준이냐면 로켓에서 연료를 발사하는 속력. 그런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로켓에서 연료의 분사 속력이라 할까요? 그런데 연료에서
본 로켓의 속력이 어떻게 되겠죠? 이거를 속도로 바꿀게요. 분사 속도, 로켓의 속도. 로켓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에서 얘 바라보면 당연히 양수죠. 그런데 로켓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건 로켓에서 연료는 뒷방향으로 분사를 해야 가기 때문에 얘는 음수예요. 그런데 크기가 똑같아요. 왜? 자동차가 A 자동차, B 자동차가 서로 가까워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 속도는 상대 속도의 크기는 똑같죠. A에서 B를 바라본 속도랑 B에서 A를 바라본 속도는 상대 속도라는 거는 방향만 반대일 뿐 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연료에서 로켓 속도 이걸 양수로 맞춰주고요. 얘를 분사 속력 요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V에 이거 릴레이티비 그거예요. 상대 속도. 그러니까 제가 얘를 정의를 할게요. 잘 보세요. 얘를 그대로 쓰면 V에 얘라는 거는 로켓에서 잘 보세요. 연료에서 본 로켓 속도는 로켓 속도에다가 뭐를 빼야 되냐면 U를 빼야 되죠. 그렇죠? 요거. 얘는 지면에서 연료의 속도니까. 예, 알아두세요. 아셨죠? 얘는 양수예요. 연료에서 본 로켓 속도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써야 되는데 얘 운동량 변화량 이거를 쓸 거잖아요. 얘는 다 여기서 맞춰져 있어요. 지면 좌표계에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해야 돼요. 잘 볼게요. 그러면 뭐를 쓸 거냐면 요거 충격량과 운동량 관계식을 그대로 쓸 겁니다. 잘 보세요. 얘를 그대로 쓰면은 다시 써드릴까요? 자, DI는 FDT는 P에다가 운동량 DT일 때 초기 운동량 T일 때의 운동량. 그렇죠? 이거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얘를 먼저 쓸게요. 나중 거.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로켓 얘가 연료랑 로켓하고 분할이 됐죠? 그러면 운동량은 다 생각해 줘야 돼요. 아셨죠? 얘는 초기 운동량.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얘는 비슷하잖아요. 얘가 얘 여기 얘들의 운동량에서 얘를 빼는 게 충격량 이거 나오죠? 예.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이라는 건 얘는 누가 있냐면 로켓 더하기 연료가 있어요. 얘는 초기에 로켓밖에 없죠? 연료 분사 안 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운동량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쓸게요. 자, M 로켓을 먼저 쓰고요. M에다가 DM에다가 로켓이라는 건 V 플러스 DV가 되죠. 이게 로켓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자 D에 연료 있죠? 마이너스 DM 마이너스 DM에다가 U인데 U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제 U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사 성역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U를 여기다 일단 U는 쓸게요. U를 바꿔줘야 돼 이따가. 그리고 얘가 로켓이고요. T 이 시간에 T 플러스 DT인 시간의 로켓 얘는 연료의 운동량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DT만큼 흘렀을 때의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로켓하고 연료로 그 다음에 초기값 M V를 빼는 게 운동량 변화량이 되겠죠. 알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U가 정의가 안 되니까 분사 속력을 알려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V의 상대 속도 요걸 알려준단 말이야. 얘를 그러면 U를 요걸로 나타내야 돼요. U를 라지 U로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U는 넘어가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U가. 그래서 똑같이 M 플러스 DM에다가 V 플러스 DV 더하기 마이너스 DM에다가 U는 V 플러스 DV 마이너스 V의 상대 속도 마이너스 M V가 되죠.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하면요.
large MV 더하기 M DV 더하기 DMU 더하기 DM DV 이게 이쪽이 여기까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에다가 V 그 다음에 마이너스 DM DV 그리고 플러스 DM V의 상대 속도 마이너스 MV 이게 연료예요. 연료 거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DMDV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렇게 날아가죠. 뭐만 남냐면 얘랑 얘만 남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일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MDV 더하기 DMV의 상대 이게 뭐냐면 로켓 연료의 분사 속도죠. 분사 속력 알겠죠? 어디서 바라봤을 때 로켓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연료에서 로켓 볼 때 얘는 그래서 로켓의 분사 속력 분사 속력이라는 거는 크기 값이니까 네 연료를 그러니까 로켓이 계속 얼마 동안 이렇게 뒤로 던지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T가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로켓의 운동 우리가 저걸 찾은 거죠.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식으로 로켓의 운동 방식을 찾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질량이 막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얘를 T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T로 나눠요.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아주 쉬운 거 F가 0일 때 그러니까 중력이 없을 때 무중력 상태에서요. 무중력 상태 그럼 얘 이쪽 파트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면 MDV는 마이너스 V의 상대 그 다음에 DM이 돼요. 맞죠? 그리고 DT분의 그걸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DT분의 DV는 마이너스 V의 상대 속도 얘는 상수로 주어져요. 그리고 DT분의 D의 M에 이게 운동 방식이에요. 로켓의 운동 방식. 언제? 무중력 상태일 때. 아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중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번째 F가 일정한 중력이라 할까요? 얘는 일정한 중력이 있다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발사를 해요. 로켓이 이렇게 발사를 하죠. 그렇죠? 초기에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얘가 쿵 발사를 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속력이 이렇게 가면 우리는 중력은 아랫방울 작용해요. 라지 mg 이렇게.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얘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는 운동량 여기가 충격량이잖아요. 이렇게 충격량 아주 짧은 시간에 충격량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나중에서 처음 뺐는데 우리가 뭘 뺐냐면 연료까지 다 생각해 줬어요. 그렇죠? 결국은 옐로 로켓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때는 이 짧은 DT 동안에는 로켓하고 연료를 다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줘야 돼요. 이 상황. 이 M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여기 M. 그 다음에 아주 DT가 짧은 시간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M 플러스 DM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여기서 F라는 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mg가 돼요. 그러면 운동 방식을 써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mg 그대로 되면 되죠. 그래서 m dv 더하기 dm의 v의 상대는
마이너스 mg dt가 되죠. dt로 나누고 얘를 넘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m의 dt분의 dv는 마이너스 v의 상대에다가 얘는 dt분의 d의 m 마이너스 g m을 빼먹었네요. m g가 돼요. 이게 ma잖아요. 그렇죠? 로켓에 이게 ma잖아요. 이것도 ma죠. 이게 로켓의 운동 방식이에요. 중력이 있을 때 여기만 마이너스 mg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로켓의 운동 방식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꼭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V의 상대속, 얘는 분사속력이고요. 연료의 분사속력. 누가 바라보는 거? 로켓에서 연료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연료에서 로켓 바라보는 거. 어차피 상대속도 크기는 똑같다 그랬죠. 분사속력이에요, 속력. 그리고 얘 있죠, 이쪽? 잘 보세요. 자, 얘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중력이 주어질 때 일정한 중력장에서 지표면이 되겠죠? MA는 잘 보세요. MA는 위에다 쓸게요.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MA는 마이너스 V의 상대 속도에다가 dt분의 dm 연료를 계속 버리는 거 되겠죠? 얘는 로켓의 질량이 있는 거, 연료가 점점 증가하는 거 마이너스 mg가 되는데 얘가 음수인 거 아시죠? 아까 제가 dm이 음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체는 양수예요. 얘가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추진력. 보통 P로도 쓰기도 하고 T로 쓰기도 하고 뭐 추진력 하는데 얘 추진력. 추진력. 얘는 이제 중력이죠. 중력이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그리고 dt분의 dm의 절대값이 있죠. 얘 음수니까. 절대값이 뭐냐면 얘는 연료의 분사율이에요. 계속 단위 시간도 연료를 얼마나 분사를 하는지. 아셨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R로 많이 씁니다. 연소 소비율. 그래서 연료 소비율, 연료의 분사량. 알아두시고요. 연료 소비율에다가 분사 속력을 곱해요. 그게 추진력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이 힘단위 나와야 되죠? MA 힘이니까 F. 얘는 시그마 F죠. 그 다음에 중력. 이게 로켓의 전부거든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뭘 외우셔야 되냐면요. 이걸 외우세요. 당연히 중간 과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로켓이 임무의 시간에 속력이 얼마냐 그거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우면서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로켓 방식이 있죠. 로켓의 운동 방식. 그걸 좀 써보면 얘는 자 MDV에 로켓 방식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됐죠. 중력을 뺄게요. 중력 없다고 가정하고요. V에 얘에다가 DM 이렇게 되죠. 운동 방식이 여기 DT로 나눈 거고요. 운동 방식 가기 전에 얘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연료가 얼마 남았을 때, 그러니까 질량을 얼마나만큼 남았을 때 속력이 얼마냐? 우리 광심 로켓 속력일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M하고 이렇게 나누고요. V를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자 보세요. V의 상대 속도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면 dV라는 거는 마이너스 V에 이렇게 M dm이 돼요. 그리고 질량이 m이 초기를 이니셜이라 하고요. 나중에 얘가 파이널로 간다 할게요. 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속도 이니셜, 나중 속도 파이널.
이렇게 하면 얘 양면의 인테그럴 취하면 이렇게 되죠. VI분의 VF에다가 DV라는 거는 마이너스 V에다가 상대 속도의 상수예요. 알려줘요. 속력이에요. 속력. 상대 속력. 연료의 분사 속력. 자, 인테그럴 여기는 M 이니셜 M 파이널. 그 다음에 얘는 M분의 DM이 되죠. 네.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V에다가 상대 속도에다가 자 ln에다가 이렇게 되죠. 얘는 m 이니셜 m 파이널. 얘가 작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v에 r 상대 속도에다가 ln에 뒤집어 버리면 되죠. 얘는 m 파이널 m 이니셜. 얘가 초기 값이 얘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 양수 나오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커지죠. 초기 값보다. 이게 로켓의 속도 방식이거든요. 뭐 로켓 이 로켓 방식을 하긴 한데 결과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 그리고 정의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거 살짝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때 좀 해드릴 텐데 정의를 조금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수식적 백그라운드도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심화 역학으로 오면은 되게 특화된 파트들이 조금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때 명확하게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꼭 이것도 안 보고 조금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죠? 로켓 같은 경우. 네. 이게 질량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1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제가 줄을 아까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얘는 로켓은 싹 지울게요.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식 일반 물리에서 다 쓰이잖아요. 제가 해드렸죠. 일반 물리 할 때. 자, 그러면 자 이제 힘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로켓 독특한 거고요. 자,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운동. 처음에는 줄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줄이 균일한 밀도에 줄이 이렇게 있어요. 놓여 있어요. 길이가 L이고요. 질량이 M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밀도가 균일합니다. 밀도보다 선밀도 람다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L분의 M, 선밀도.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운동 방식 같은 경우 세울 텐데 얘는 자 여기가 S라 할게요. 이렇게 그 전체 길이는 L이고요. 그러면 누가 끄집냐면 운동 방식을 세울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누가 끄집냐? 얘가 끄집어요. 이만큼의 질량이. 그렇죠? 그러면 얘의 질량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밀도 곱하기 L을 해야 되죠. 선밀도 곱하기. 그래서 람다 S에다가 얘가 질량이 되고요. 그렇죠? G 뭐 마찰력 같은 거 없다 할게요. 는 얘는 MA가 돼요. 전체 질량이죠. 운동만 인식 이거예요. 운동만 인식은 항상 기본입니다. 운동만 찾아야죠. 이게 일부분이죠. 이게 밀도 곱하기 길이가 질량이니까 이게 M이지. 스몰 M이라 할까요? 스몰 M. 네. 밀도 곱하기 길이. 그러면 람다를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람다를 없애버리면 얘는 L분의 람다를 넣을게요. L분의 M을 L분의 M G에다가 S 이렇게 쓸게요. 얘는 MA. 그래서 M을 날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A라는 거는 L분의 GS가 돼요. 아시죠?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초기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냐면 자 S가 언제부터 뭐 L0부터 L까지 떨어진다 한다. 아니면 뭐 0부터 어디까지 떨어진다 한다. 그래서 L 뭐 조금 튀어나와 있다 할게요. 그걸 L0라 하면은 여기서 전체 길이까지 떨어진다 한다. 뭐 그때 뭐 시간을 얼마냐 떨어지는 시간 그 다음에 다 떨어질 때 뭐 속력이 얼마냐 이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잘 보시면 얘를 구하려면 x 변수랑 t 변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 s는 얘는 L분의 gs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2차 미방이잖아요. 그런데 2차 미방에서는 초기 조건이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초기 속력 변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초기 속력. 얘는 이거 해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이거 진도가 안 돼요. 아셨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s 땡땡 더하기 L분의 gs잖아요. 얘는 더하기 아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0인데 얘의 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이거를 알파라 할까요? 알파는 루트 L분의 G라 할게요. 그러면 얘의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되냐면 자 S는 A의 익스포넨셜 얘는 알파 T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알파 T 이렇게 되니까 초기 값이 X가 만약에 초기에 얼마냐 시간 T가 0일 때 T가 0일 때 S가 얼마냐 근데 얘를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얘는 속력에 관련된 걸 해줘야 돼요. 초기 속력에 정보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가 추가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오게 되면 해드릴게요. 이 문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정보 추가가 필요하다. 아셨죠? 해는 일반 해인데 여기서부터는 이 조건만 주어지면 더 이상 푸는 게 불가능해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S가 0부터 아주 조금 0부터 L까지 다 떨어질 때 그러니까 조금 살짝 삐져나왔을 때 그냥 다 떨어질 때 속력이 얼마냐? 속력이 초기는 속력이 0부터 뭔가 V가 가겠죠?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아시죠?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운동방식은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A라는 건 dt분의 dv가 되죠. 얘는 L분의 gs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시간 변수가 없어요. 시간 변수 없애는 방법이 쉽다 그랬죠. 여기다가 dt분의 dv에다가 ds 곱하면 돼요. 그러면 dt분의 ds라는 건 v고요. v에다가 ds에다가 dv는 L분의 gs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v dv는 L분의 gs ds가 돼요. 맞죠?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0부터 v니까 얘는 v가 되죠. 그냥 v-v죠. 초기 속도가 없다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v가 아니라 2분의 1의 v의 제곱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L분의 g에다가 얘는 어디서 떨어지냐면 똑같죠. 여기서 떨어지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s의 제곱이 돼요. 근데 어디서 0부터 L까지. 그러니까 여기 s에다 L 넣으면 되죠. 따라서 v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L g에다가 2 날라가고 L의 제곱이니까 얘는 g L이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나중에 속력이 얼마냐 다 떨어졌을 때 루트 g의 L이 돼요. 운동방식을 고지고대로 푼다면. 그런데 얘를 별해로 풀 수도 있어요. 별해로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일단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속력이 없다면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가냐면 마찰도 없죠? 얘는 운동 에너지로 가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줄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렇게 되죠. 이 끄트머리가 다 L만큼 내려오죠. L.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치 에너지라는 건 질량 중심에 있어요.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 그래서 위치 에너지 여기 있다가 그럼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잘 보세요. 여기로 잡아야 돼요. 얼마만큼 내려오냐면 2분의 L만큼 내려와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얼마큼 감소하면 얘는 mg에다가 2분의 L이에요. 질량 중심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요. 아셨죠?
mg 2분의 l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2분의 1의 m, 라지 m이죠. m v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라지 m 날리고요. 2도 날리고요. 그래서 g의 l이 v의 제곱이죠. 따라서 v라는 건 내려올 때 루트 gl이 돼요. 신기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면 잘 보시면 얘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얘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엄청 더러운 운동방식 찾기가 되게 어려운 그거를 라그랑지안으로 푸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가 도입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라그랑지안의 에너지 보존 자체는 아니죠. 이거는 뭐 최소작용 원리 그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운동방식 푸는 자체. 알죠? 네, 이것도 알고 계시고 별해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